오늘은 지하싱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 여행 중국어 대화문을 준비했습니다. 지하싱이 중국의 절강성의 동북부의 동북쪽인가 위치한 이제 도시입니다. 이게 수향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게 강이 있는 그 도시거든요. 강이 굉장히 많고 그 위에 이제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굉장히 상징적인 이제 곳인 게 이게 1923년에 그때 한창 막 항일 전쟁 시기에 중국의 그 공산당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의 제1차 전국 대표대회가 그 항일 전쟁 시기에 이곳에서 1차 대회를 열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는 중국 현대사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나름 좀 문화와 역사도 좀 깊이가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중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오늘 이 지하싱이라는 곳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浙江省 지하싱 상해에서 그냥 1시간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상해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자, 우리 요거 대화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终于要去嘉兴了，我超级期待南湖的美景，还有乌镇的小桥流水人家。是啊，既能体验江南水乡的韵味，又能参观中共一大会址，特别有意义。说到嘉兴啊，这里可不简单，是正儿八经的江南文化发祥地。考古发现的新石器时代马家浜文化遗址就在这儿。原来如此，难怪自古就有鱼米之乡、丝绸之府的美誉，文化底蕴确实深厚。更厉害的是，嘉兴出的名人可多了，文学巨匠茅盾、武侠小说大师金庸、浪漫诗人徐志摩，还有数学家陈省身，个个都是响当当的人物。哇塞，真是人杰地灵的好地方！一下车就感觉空气特别清新，带着江南特有的湿润气息。快看那边的南湖，湖面平静的就像一面镜子，倒映着岸边的垂柳。这些随风摇曳的垂柳，配上白墙黑瓦的建筑，真是典型的江南风光啊！刚才逛的老街也很有味道，青石板路配上民国风的建筑，仿佛穿越了一样。我在那家手工艺品店看到南湖红船的微缩模型，做工特别精致。我买了一对红船精神的檀木书签，木质温润，打算送给父母当礼物。那边小吃摊排了好长的队，我们去尝尝嘉兴的特色美食吧。必须的，嘉兴粽子可是出了名的，尤其是鲜肉蛋黄馅的，想想都流口水。哇，这粽子太香了，糯米软糯适中，肉馅肥瘦相间，蛋黄还流油呢。配上这杯冰镇乌梅汤，酸甜爽口又解腻，简直是绝配。嘉兴人真热情，刚才那位老阿婆还给我们讲她年轻时摇船去赶集的故事呢。她说那时候南湖上船只往来如梭，现在虽然少了，但水乡风情依旧。这趟旅行不仅看到了美景，更深刻体会到了嘉兴的历史文化底蕴，收获确实很大。走，我们去五芳斋总店买些嘉兴酱鸭和粽子带回去。太好了，这次嘉兴之旅真是收获满满，完美收官。 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제 카메라가 자꾸 이제 끊기는 것 같네요. 여기가 지하싱이라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이샹, 중국의 강남, 중국 강남 도시에서 수이샹으로 좀 유명한 곳입니다. 네. 자, 이런 곳인데요. 여기 이제 배도 또 다니고, 여기가 지하싱의 우鎮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대화문에서 나왔던 난후, 남호, 남쪽의 그 호수라는 뜻으로 난후라고 하는데요. 여기 아까 물이 나무 버들나무가 물에 비쳐서 굉장히 풍경이 아름답다 그런 얘기를 아까 대화문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게 아까 주로 여기 수이샹이다 보니까 이렇게 배가 떠다니는 게 많아요. 예전에는 엄청 많았는데 요즘은 좀 줄었지만 지금도 가보면 이런 배가 떠다니는 게 있는데 이 배를 난호 홍船이라고 하는데 좀 빨간색의 배예요. 그래서 요 배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파는 것도 있어요. 중국의 그 타오바오나 거기 가면은 난호
홍추안이라는 요 배 모형을 이렇게 파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가 보니까 가격이 45만 원이더라고요. 중국 돈. 네. 그래서 이거에 아까 그 粽子. 粽子는 중국의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좀 전통적인 그런 음식인데 지역마다 조금씩 맛이 달라요. 대체로 이제 대나무 잎에다가 이렇게 찹쌀을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안에 소가 여기는 지아싱은 나무가 아니라 고기랑 대추, 고기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아싱 粽子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짱야, 이 약간 간장 그런 양념에 절인 오리구이가 또 여기 유명하대요. 지아싱의 짱야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아까 요 지아싱의 출신인 중국 유명한 사람들인데요. 원슈 주이샹 마오둔. 마오둔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아주 대표적인 문학가입니다. 그리고 이분 아시죠? 무협 소설가 진용. 이분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십몇 년 전인가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우샤 샤오슈 다시 진용도 여기 지아싱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중국 현대사의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데 슈즈모 린회잉과 약간 그런 관계가 좀 돈독한 그런 사이였는데 랑만 시인 슈즈모 이분은 1920년대에 그때 해외 유학도 다녀오면서 굉장히 중국에서는 시인으로 유명한데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20대인가 30대 때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수학가 전싱신이라는 분입니다. 이렇게 네 분이 이 지아싱의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런 대표적인 그 지아싱 출신 사람이라고 해요. 네, 자, 우리 한 번 더 듣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终于要去嘉兴了，我超级期待南湖的美景，还有乌镇的小桥流水人家。是啊，既能体验江南水乡的韵味，又能参观中共一大会址，特别有意义。说到嘉兴啊，这里可不简单，是正儿八经的江南文化发祥地。考古发现的新石器时代马家浜文化遗址就在这儿。原来如此，难怪自古就有鱼米之乡、丝绸之府的美誉，文化底蕴确实深厚。更厉害的是，嘉兴出的名人可多了，文学巨匠茅盾、武侠小说大师金庸、浪漫诗人徐志摩，还有数学家陈省身，个个都是响当当的人物。哇塞，真是人杰地灵的好地方！一下车就感觉空气特别清新，带着江南特有的湿润气息。快看那边的南湖，湖面平静的就像一面镜子，倒映着岸边的垂柳。这些随风摇曳的垂柳，配上白墙黑瓦的建筑，真是典型的江南风光啊！刚才逛的老街也很有味道，青石板路配上民国风的建筑，仿佛穿越了一样。我在那家手工艺品店看到南湖红船的微缩模型，做工特别精致。我买了一对红船精神的檀木书签，木质温润，打算送给父母当礼物。那边小吃摊排了好长的队，我们去尝尝嘉兴的特色美食吧。必须的，嘉兴粽子可是出了名的，尤其是鲜肉蛋黄馅的，想想都流口水。哇，这粽子太香了，糯米软糯适中，肉馅肥瘦相间，蛋黄还流油呢。配上这杯冰镇乌梅汤，酸甜爽口又解腻，简直是绝配。嘉兴人真热情，刚才那位老阿婆还给我们讲她年轻时摇船去赶集的故事呢。她说那时候南湖上船只往来如梭，现在虽然少了，但水乡风情依旧。这趟旅行不仅看到了美景，更深刻体会到了嘉兴的历史文化底蕴，收获确实很大。走，我们去五芳斋总店买些嘉兴酱鸭和粽子带回去。太好了，这次嘉兴之旅真是收获满满，完美收官。 네, 자, 이런 지아싱에 관한 우리 여행 대화문 한번 들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우리 이번에 또 예선연을 요즘 하는 그 대화문 듣고 질문에 답하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문 나갑니다. 잠깐만요. 你怎么一副没精打采的样子？昨晚熬夜看球赛到凌晨3点，血压都上来了。 자, 질문. 男生为什么看起来很累?
男生为什么看起来很累呢?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뭐 일한다는 것 같은데 일한다고 했어요. 한 번 더 들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你怎么一副没精打采的样子？昨晚熬夜看球赛到凌晨3点，血压都上来了。问男生为什么看起来很累? 축구를 3시까지 봤다는 건지凌晨 3点. 네, 맞아요.凌晨 3点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새벽 3시까지 뭘 했다고 했어요. 자, 여자가 물어본 게 이겁니다. 你怎么一副没精打采的样子? 그래서 남자가 昨晚熬夜看球赛到凌晨 3点血压都上来了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예요. 你怎么一副没精打采的样子? 没精打采 이게 뭔가 굉장히 기운이 없는 모습을 말할 때 没精打采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뭐라고 했죠? 昨晚熬夜 어제 밤을 새서 看球赛 축구 시합을 봤는데 到凌晨 3点 새벽 3시까지 봤다. 血压都上来了. 혈압이 막 올라왔다. 혈압이 올랐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정도로 새벽 3시까지 축구 시합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男生为什么看起来很累? 라고 했죠. 그러면 뭘까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男生为什么看起来很累呢? 因为他昨晚熬夜看球赛到凌晨 3点. 요거 요대로 말하면 돼요. 어제 새벽까지 축구 시합을 본다고 새벽 3시까지 앉았다. 昨晚熬夜看球赛到凌晨 3点. 네.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你怎么一副没精打采的样子？昨晚熬夜看球赛到凌晨3点，血压都上来了。 没精打采 이게 사자성어입니다. 활기가 없다, 흥이 나지 않다, 맥이 풀리다 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딱 봤을 때 굉장히 힘들어 보이다, 피곤해 보이거나 좀 기운이 없어 보이다 할 때 没精打采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 할 때 你怎么一副没精打采的样子? 一副 요거는 표정의 양사입니다. 중국어는 표정의 어떤 이 모습의 양사도 있어요. 你怎么一副没精打采的样子? 네. 昨晚熬夜看球赛到凌晨 3点血压都上来了. 혈압이 막 올랐어. 네. 자, 두 번째 대화문입니다. 두 번째 잘 들어보세요. 你又忍不住剁手买东西了。我就随便看看，结果手不听使唤自己下单了。 질문. 女生为什么买东西了? 女生为什么买东西了? 뭐 물건을 사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물건 사는 얘기예요. 다시 들어봐야겠네요. 자, 한 번 더 나갑니다. 你又忍不住剁手买东西了。我就随便看看，结果手不听使唤自己下单了。 질문. 女生为什么买东西了? 요것도 약간 인터넷 표현도 좀 들어갔고요. 약간 농담식의 표현도 좀 들어갔습니다. 앉아서 보다가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샀다고 한 것 같은데 앉아서 보다가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샀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잘 모르겠네요. 자, 你又忍不住剁手买东西了，我就随便看看，结果手不听使唤，自己下单了。 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보시면은 남자가 忍不住 忍不住는 이게 참지 못하다잖아요. 자제력을 잃고 참지 못하고 剁手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원래 剁는요 이게 잘라내다, 자르다란 뜻입니다. 충동 구매, 예,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면 지름신이 나왔다. 한국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물건을 질러버렸다라는 뜻인데 이 剁手가 뭐냐면은 剁는 원래 잘라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剁手란 표현을 물건 사는데 왜 넣냐면은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이 너무 이제 쇼핑 중독이 되어서 손을 잘라야 한다는
인터넷 신조어예요. 이게剁手.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또 이제 지름신이 등장했구만. 그래서 물건을 샀네. 이런 뜻으로 이제 剁手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你又忍不住剁手买东西了我就随便看看 나 그냥 좀 그냥 보려고 했는데 结果手不听使唤自己下单了 不听使唤 하면은 말을 안 듣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는 그냥 보려고 했는데 내 손이 말을 안 듣고 손이 알아서 그냥 물건을 사버린 거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자는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한 거죠. 나는 그냥 随便看看 그냥 이제 그냥 좀 돌아보려고 했는데 내 손이 내 의지와는 다르게 내 말을 안 듣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물건을 사버렸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女生为什么买东西了 그러면 她本来只是想看看随便看看结果手不听使唤自己下单了 이걸 말해도 되고 她忍不住就买东西了忍不住 강아지도 짖네 죄송합니다. 네, 요거 말하면 돼요. 结果手不听使唤自己下单了 손이 말을 안 들었다. 근데 결국엔 본인이 참지 못하고 물건을 산 거죠. 她忍不住自己买东西了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이거. 你又忍不住剁手买东西了我就随便看看，结果手不听使唤自己下单了。 네. 你又忍不住剁手买东西了我就随便看看，结果手不听使唤自己下单了。 네. 자, 세 번째 대화 한번 들어볼게요. 我最近总是心浮气躁，干什么都没耐心。可能是节后综合症还没缓过来吧问女生最近有什么问题女生最近有什么问题 한 번 더 들을게요. 我最近总是心浮气躁，干什么都没耐心。可能是节后综合症还没缓过来吧女生最近有什么问题呢? 요새 행복하지 않다는 건지, 행복하지 않다? 어쨌든 약간 여성이 자기 어떤 현재 요즘 기분에 대해서 표현한 겁니다. 기분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我最近总是心浮气躁干什么都没耐心 그래서 남자가 可能是节后综合症还没缓过来吧 무슨 표현일까요? 질문은 女生最近有什么问题입니다. 이 여자에게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났냐? 자, 볼까요, 문장을? 좀 어려워요, 요즘 대화문이. 헤어진 건지, 중국 사람들이 그 요즘 쓰는 표현들입니다. 我最近总是心浮气躁 이게 신, 마음이죠. 부는 들뜨다, 떠있다. 치, 기운, 짜, 조급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분이 좀, 마음이 좀 불안하고 조급하다라는 뜻입니다. 신부, 치자. 干什么都没耐心 무슨 일을 해도 좀 참을성이 없어져. 没耐心, 耐心 이게 인내라는 나이죠. 그래서 남자가 可能是节后综合症 节는 명절이죠. 명절 후, 호, 节后综合症 하면 명절 후유증입니다. 명절 후유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네. 还没缓过来吧. 缓过来 하면 어떤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다 할 때 缓过来라고 하는데 아마 명절이 지나고 그러니까 명절이면 긴 연휴가 있었겠죠. 그 연휴가 끝나고 이제 출근하니까 아직 명절 후유증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했나 봐. 이렇게 남자가 말한 거야. 그러면 女生最近有什么问题那她最近总是心浮气躁干什么都没有耐心 요거 말하면 되겠죠. 心浮气躁 좀 약간 기분이 좀 조급하다. 마음이 조급하고 뭐든지 좀 참을성이 없어졌다. 干什么都没耐心 요거 节后综合症 기억하세요. 명절 후유증. 명절 후유증. 우리가 보통 명절이면은 긴 연휴가 있는데 길게 휴식하고 나서 출근하면은 약간 좀 그렇잖아요. 일하기 싫어지고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고. 네. 그래서 그걸 얘기한 겁니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我最近总是心浮气躁，干什么都没耐心。可能是节后综合症还没缓过来吧。 네. 我最近总是心浮气躁，干什么都没耐心。可能是节后综合症还没缓过来吧。 아, 제허우를 저는 결별 후에 결별 후 그래서 뭐 이별해서 기분이 그렇게 안 좋은 줄 아셨구나. 보통 이별 후 하면 分手后라고 합니다. 중국어에서는 分手后离别 节后는 离别 뭐 이별할 때 离别라는 표현도 쓰고 分手后라고도 쓰고. 네. 이건 우리 수업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은 표현이니까 좀 어려웠죠. 네, 节后综合症. 자, 다음 대화문입니다. 你这 P 图技术也太狠了，跟本人完全不像啊。这叫艺术加工，不叫骗人，懂不懂啊？问男生对女生的照片有什么看法？男生对女生的照片有什么看法？ 무슨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지는 알아들으셨나요? 너무 뽀샵을 많이 했다는 것 같은. 오, 좋아요. P2라고 했습니다. P2. 요즘은 사진, SNS에 올라오는 사진이 다 이제 거의 뽀샵 처리를 한 사진이잖아요. 근데 이제 P2, 这 P2 技术也太狠了,跟本人完全不像啊, 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자, 그러면 질문이 男生对女生的照片有什么看法? 라고 했습니다. 男生对女生的照片有什么看法? 자, 우리 볼게요. 내용. 你这 P图 技术, 너희 뽀샵, 사진 보정 너무 심한데, 也太狠了. P图 하면은 이게 뽀샵, 보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技术, 기술이죠. 이 사진 보정한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也太狠了. 跟本人完全不像啊 하면은 너 본인이랑 완전 다른데, 跟本人完全不像. 그러자 여자가 这叫艺术加工, 이거는 예술적인 가공인 거야. 这叫艺术加工, 不叫骗人, 이거는 사람을 속이는 건 아니야. 뚱부뚱아 하면은 알겠니? 이렇게 여자는 약간 이게 농담조로 말한 거야. 이건 예술 가공한 거지 사람 속이는 거 아니야. 알겠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跟本人完全不像. 그래서 男生对女生的照片有什么看法? P 图, 그러니까 P 图, 他觉得 P 图技术太狠了. 보정을 너무 심하게 해서 跟本人完全不像.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실물, 본인 그 실물과 완전 다르다.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你这 P 图技术也太狠了，跟本人完全不像啊。这叫艺术加工，不叫骗人，懂不懂啊？你这 P 图技术也太狠了，跟本人完全不像啊。这叫艺术加工，不叫骗人，懂不懂啊？ 네. P图 技术. P2 보통 이제 사진을 보정했다 할 때는 P2라고 합니다. 중국어에서. P2. 다음 대화 한번 들어볼게요. 周末有空吗？一起去吃烧烤。突然这么热情，我都有点小感动了呢。问女生对男生的邀请有什么反应？女生对男生的邀请有什么反应？热情, 感动. 좋습니다. 热情하고 감동이란 표현이 나왔죠.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왜 갑자기 친절하냐? 뭔가 감동적인 게 있냐? 그랬어요? 왜 갑자기 친절하냐?突然,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周末有空吗？一起去吃烧烤。突然这么热情，我都有点小感动了呢。 왜 갑자기 친절하냐? 뭔가 감동적인 게 있냐? 이거는 조금 달라요. 자, 대화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周末有空吗? 이건 쉽죠? 一起去吃烧烤. 우리 가서 이제 바베큐 먹을까? 주말에 좀 시간 있니? 우리 같이 가서 바베큐 먹자. 그래서 여자가 突然这么热情,我都有点小感动了呢. 라고 했습니다.
突然这么热情. 네가 갑자기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니까 我都有点小感动了呢. 나 지금 조금 감동했어. 이겁니다. 뭔가 감동적인 게 있니? 이게 아니라 네가 갑자기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니까 내가 좀 감동됐네? 이거예요. 我都有点小感动了呢. 그냥 감동이 아니라 앞에 小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조금 감동됐네?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女生对男生的邀请有什么反应? 여자는 남성의 이런 초대에 어떤 반응이었냐? 그러면 이거 말하면 되죠. 他觉得男生突然这么热情有点小感动了. 조금 감동했다. 이거예요. 有点小感动了. 자,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周末有空吗？一起去吃烧烤。突然这么热情，我都有点小感动了呢。周末有空吗？一起去吃烧烤。突然这么热情，我都有点小感动了呢。 네. 小感动. 我都有点小感动了呢. 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대화 한번 볼게요. 这天气说变就变，刚才还晴空万里，现在突然暴雨。老天爷这脾气比女人还难捉摸。问天气发生了什么变化? 天气发生了什么变化? 한 번 더 들어요. 这天气说变就变，刚才还晴空万里，现在突然暴雨。老天爷这脾气比女人还难捉摸。 자, 天气发生了什么变化? 질문입니다. 天气发生了什么变化? 하느님이 하느님 얘기가 살짝 나왔어요. 老天爷 라고 했습니다. 이게 농담 표현이에요. 농담 표현입니다. 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거예요. 화가 났다. 这天气说变就变. 说变就变. 이게 뭐냐면 너무 변덕이 심하다라고 할 때 변한다고 하면 바로 변한다. 즉 변덕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这天气说变就变. 너무 이제 갑자기 변하네. 刚才还晴空万里. 晴空万里. 이게 굉장히 날씨가 활짝 개인 날을 말합니다. 晴 개이다잖아요. 콩 하늘입니다. 맑게 갠 하늘이 말리까지 쭉 맑은 하늘이 이제 펼쳐졌는데 现在突然暴雨. 지금 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 그래서 날씨가 너무 변덕이 심하다. 이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여자가. 하나님과 여자의 성격 맞아요. 그래서 남자가 老天爷这脾气比女人还难捉摸. 주어모가 이게 뭐냐면은 헤아리다, 추측하다라는 중국어 단어입니다. 주어모. 주어모가 이게 헤아리다, 추측하다인데 이 날씨가 너무 변덕이 심하니까 이 하느님의 성질이 여자보다 더 맞추기 어렵네, 더 추측하기 어렵네. 그러니까 여자의 성격이랑 비유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자보다 더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깔이 여자보다 더 종잡기 어렵다. 맞아요. 성깔이. 그래서 보통 이제 여자의 성격에 대해서 일본어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자의 성격은 가을 하늘과 같다. 라는 이런 이제 속담이 하나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이런 뭐죠? 마음의 변화가 좀 심하잖아요, 여자들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老天爷这脾气比女人还难捉摸. 주어모가 이게 추측하다, 헤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天气发生了什么变化? 이거는 답은 이게 여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그냥 농담을 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날씨가 무슨 변화가 있냐 했는데 하늘의 성깔이 여자보다 더 헤아리기 어렵다 이걸 답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냥 날씨가 아까까지 활짝 갠 날이었다. 刚才还晴空万里现在突然下了暴雨. 그냥 요거 말하면 돼요. 그럼 날씨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거죠. 네. 우리 한국은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맞아요. 한국은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갈대가 가을에 보통 그렇죠. 이게 많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속담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은 여자의 마음은
온나노 코코로와 아키노 소라. 그러니까 가을의 하늘과 같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문 6개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우리 장문 몇 개 볼게요. 누구나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있지만 중요한 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자, 두 문장입니다. 누구나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거 먼저 앞부분 먼저 번역해 보세요. 누구나 다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누구나 다 있다. 谁都有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다가 그 목적어를 넣으면 돼요. 기분이 가라앉을 때 어떻게 말할까요? 기분이 가라앉다. 谁都有心情沉默的时间，重要的是不放弃自己的. 여기沉默가 왜 들어가죠? 沉默는 침묵이에요. 沉默는 침묵입니다. 그냥 말을 안 하고 이제 조용히 있다가 沉默입니다. 이게 기분이 가라앉다는 沉淀이라고 하는 게 좋을지. 沉淀은 진짜 뭔가 침전물이 가라앉다 할 때의 沉淀이라고 합니다. 먼지가 막 공중에 떠 있던 것이 가라앉다 할 때 沉淀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원문에서 기분이 가라앉다는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기분이 둥둥 떠 있었는데 내가 그 기분이 차분해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기분이 좀 우울해졌다, 마음이 좀 속상해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럴 때 沉淀 안 씁니다. 谁都有心情低落的时候，但重要的是不要放弃自己. 좋습니다. 지메니 문장. 低落라고 합니다. 低落를 써요. 그러니까 기분이 조금 우울하다, 좀 울적하다. 나 요즘 기분이 조금 좀 가라앉아 있다. 이럴 때 低落를 씁니다. 그리고 신칭을 써도 되고 또 중국인들이 굉장히 이제 기분에 대해서 많이 쓸 때 기분이 좀 가라앉았다 할 때 예전에도 제가 수업에서 한두 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칭슈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중국 사람들이. 기분이 좀 울적하다 할 때 칭슈 띠로 정서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이 정서라는 단어를 이렇게는 안 쓰잖아요. 나 요즘 정서가 안 좋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정서는 약간 정서적으로 뭐 어떠하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기분이 좀 안 좋다는데 나 요즘 정서가 안 좋다 이렇게는 안 쓰죠. 근데 중국어에서는 이 정서를 기분에다가 씁니다. 情绪低落 요즘 좀 기분이 좀 가라앉았다 할 때 情绪低落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谁都有情绪低落的时候 중요한 거는 重要的是 해도 되고 关键이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关键이 중국에서 중요하다, 관건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谁都有情绪低落的时候关键是不放弃自己. 谁也 누구나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얘는 도입니다. 누구도예요. 누구나가 아니라 누구도입니다. 누구도 너한테 그런 말 안 했어. 谁也没跟你说. 이럴 때 누구도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할 때 谁也没跟你说过. 여기에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할 때는 예를 안 써요. 谁都예요. 그냥 谁都有 하지 谁也都有 안 써요. 아무도 누구도 할 때 谁也죠. 今天谁也没来. 아무도 안 왔다. 그래서 누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 谁都입니다. 뒤에다가 예를 안 붙입니다. 谁都有情绪低落的时候关键是不放弃自己. 情绪低落.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내가 거절하지 않으면 남들은 계속 선을 넘게 돼. 이런 인간관계에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그냥 좋게 그냥 거절 안 하고 다 받아주고 했더니 점점 이제 선을 넘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누구한테 조언을 할 때 네가 거절하지 않으면 남들은 계속 선을 넘게 돼.
이런 약간 어떤 조언을 해준다고 할 때 이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네, 거절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你不拒绝别人就继续跟你过分了. 앞부분은 괜찮아요. 내가 거절하지 않으면. 过分 말이나 행동이 지나치다, 분에 넘치다, 과분하다 인데 이게 跟你过分이란 표현을 안 써요. 중국어에. 过分은 이건 있잖아요. 약간 선을 넘다란 뜻이 있지만 굉장히 형용사처럼 쓰는 표현이에요. 你太过分了 이렇게. 너 너무 이제 너무한 거 아니야? 你太过分了. 말이나 행동이 지나치다, 분에 넘치다, 과분하다. 过分要求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지나치게 요구하다. 근데 이게 형용사처럼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他说话太过分了. 他的要求太过分了. 이렇게 약간 너무한다, 진짜 너무한다 이런 약간 형용사처럼 쓰는데 이 형용사처럼 쓰는 단어에다가 앞에다가 跟你过分 이러면 跟你는 너에게 이잖아요. 꼭 마치 우리가 어떤 형용사 하나를 跟你는 누구와 함께 누구랑 뭐 하는 건데 뒤에다가 跟你过分을 붙이면은 过分이란 일을 어떻게 둘이 같이 뭐 하는 건가? 약간 이런 뉘앙스의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이 문법 자체가 틀렸어. 이거는 跟你过分이란 표현이 계속 선을 넘게 된다. 만약에 过分이란 단어를 꼭 넣으려면은 如果你不拒绝别人会一直过分要求你 이러면 그나마 괜찮아요. 만약에 내가 거절을 안 하면은 앞부분은 그냥 그대로 쓰고 别人就会 계속 一直过分要求你 혹은 一直对你提出过分的要求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너한테 계속 이제 과분한 요구를 계속 할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越界라는 단어를 쓰셨구나. 지매님 좋습니다. 如果你不拒绝就算은 여기 왜 들어가지? 就算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인데 만약에 네가 거절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은 계속 너한테 너 선을 넘는다고 해도 就算은 뒤에 넣으면 안 되죠. 别人会继续越界 이렇게 하면 돼요. 别人会 만약에 네가 거절 안 하면 다른 사람은 계속 선을 넘을 거야. 就算을 빼고 别人会继续越界. 꿈희망님, 如果你不拒绝别人就不断越界. 좋습니다. 不断越界 해도 좋아요. 자, 이 선을 넘다라는 사자성어 하나 있는데 우리 예전에 수업 시간에 하나 나왔습니다. 한번. 得寸进尺 라는 표현 기억나세요? 得寸进尺. 이거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인간관계에서 늘 존재하는 게 그런 약간 선을 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越界 하면은 그게 약간 사람 사이에 그 선을 넘다란 뜻인데 得寸进尺 하면은 得는 얻다잖아요. 寸하고 尺는 이게 길이의 단위입니다. 寸은 이게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지? 어쨌든 이 尺보다는 짧은 길이에요. 요 짧은 요 寸을 얻으니까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이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선을 넘는다. 라는 뜻으로 得寸 하는 한치를 얻으니까 이번에는 한 자를 얻으려고 막 밀고 들어온다. 이런 뜻으로 점점 이게 뭔가 주면 줄수록 더 들이대는 사람들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중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써요. 이건 무조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得寸进尺. 주변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 가끔씩 있잖아요. 내가 요만큼 해주니까 더 달라고 막 들이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得寸进尺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사자성어를 넣어서 표현하면 돼요. 如果你不拒绝别人就会一直得寸进尺 이렇게 하면 돼요. 기억하기도 쉽죠? 寸 한 치를 얻으니까 한 자를 달라고 한다. 달라고 들어온다. 찐 들어가다죠. 네,
得寸进尺. 요거는 중국 사람들이 진짜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如果你不拒绝别人就会一直得寸进尺. 네. 자, 다음 볼게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게 나아. 오늘은 약간 힐링 중국어 모드로 이게 장문이 문장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는 앞부분은 이거고 뒤에 그냥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게 나아. 자, 이게 접속사가 들어가죠. 이렇게 할 바엔 이렇게 하는 게 낫다 라는 접속사 우리 뭐가 있죠? 宁可 宁可를 여기에 넣어서 표현하면은 宁可를 한번 넣어서 그럼 써보세요. 한번 어떻게 할까요? 宁可를 넣으면은 宁可를 이 문장에 접속사로 넣으면은 이게 문장 앞뒤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그냥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게 낫다. 이거 앞부분에 넣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다. 이거 뒤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宁可는 뭐뭐 할지 언정 이렇게는 안 한다. 이런 식의 접속사예요. 宁可는. 근데 이 문장은 이걸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거 하는 게 낫지. 자, 이런 상황의 접속사는 그거잖아요. 与其不如 이거 넣으면 되죠. 맞아요. 꿈희망님 与其 맞습니다. 与其하고 不如 이걸 넣으면 돼요. 与其在意别人的阳光 阳光은 여기 왜 나와요?阳光은 햇빛이에요. 잘못 쓰신 거죠? 不如专注自己的成长 오, 좋습니다. 与其 지메님 与其在意别人的眼光不如专注于自己的成长 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원문을 이대로 순서를 바꾸지 않고 이대로 표현하려면은 与其 하고 不如가 맞아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는 与其 여기에다 앞에 붙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지. 不如 하고 뒤에다가 자신의 성장을 집중하는 게 나아. 别人的目光 别人的目光이라고 안 해요.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이 시선할 때는 别人的眼光 혹은 别人的看法 해도 돼요. 아, 꿈희망님 眼光을 양광으로 잘못 쓰신 거구나. 眼光 자, 眼光 하든지 看法 둘 다 돼요. 근데 目光은 아니에요. 目光은 진짜 사람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 그 시선이에요. 눈이에요. 진짜 뭔가를 보는 그 시선. 근데 여기 이 원문에서 말하는 시선이라는 건 진짜 우리가 뭔가를 막 이렇게 물리적으로 뭔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의 견해라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이렇게 막 신경 쓰는 그런 시선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은 眼光 혹은 看法 쓰면 돼요. 그래서 与其在意与其在意 신경 쓰다 在意를 쓰면 되겠죠. 介意与其介意 介意는 아니에요. 이럴 때는 在意입니다. 与其介意 介意 뭔가 내가 그냥 혼자서 뭔가 신경 쓰다 할 때는 介意보다는 在意예요. 在意 介意할 때는 뭔가 어떤 둘이 대화를 나눠가 제가 이렇게 해도 당신 괜찮겠습니까? 你不介意我给你打电话吗?你不介意我明天晚上给你打电话吗? 이럴 때 내일 밤 늦은 시간에 제가 전화를 해도 당신은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럴 때 물론 이것도 신경 쓰다는 맞는데 이렇게 뭔가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거나 이럴 때 약간 지혜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냥 혼자서 뭔가 난 다른 사람 시선이 좀 신경 쓰인다. 이럴 때는 쓰는 단어가 在意를 많이 써요. 与其在意别人的看法不如专注自己的成长专注自己的成长 이렇게 쓰면 돼요. 박성훈님 문장 보자. 介意别人的目光宁可看重自己的成长 잠깐만요. 박성훈님 지금 적어주신 문장을 보면은 이거예요.
닝크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할지언정 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 항상 문장에서 나와야 돼요. 닝크가 되긴 돼요. 이 문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닝크는 그러니까 이 원문을 이제 해석을 하면은 뭐냐면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일보다는 나는 그냥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게 더 낫다. 이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 지금 존재합니다. 닝크는 어쨌든 닝크는 나는 이렇게 원한다잖아요. 그러면은 내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그 앞에다가 닝크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닝크가 문장의 앞에 와야 돼요. 문장의 앞에 닝크 看重보다는 여기는 집중해서 뭔가 할 때는 专注를 쓰는 게 더 我很看重 나는 아주 중요시한다 할 때 看重 이겁니다. 我很看重一个人的品德 나는 한 사람의 인품을 아주 중요시한다. 이럴 때는 看重을 쓰지만은 어떤 자신의 성장에 집중해서 그 행동을 하다 할 때는 专注를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宁可专注于自己的成长 专注自己的成长 그리고 뒤에다는 나는 이렇게 할지언정 이렇게는 안 할 거야. 이런 문장으로 쓰면 돼요. 也不要也不愿意 愿意든지 어쨌든 그렇게 안 할 거야. 也不愿意在意别人的看法 别人的看法 이러면은 문장이 그나마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신의 성장에 올인해서 할지언정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나 신경 쓰고 싶지 않다. 也不愿意 하고 也不想宁可专注自己的成长也不想在意别人的看法 이러면 그나마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닝크를 만약에 넣는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할지언정 이렇게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문장에서 주로 들어가는 접속사가 닝크이기 때문에 닝크를 앞부분에 자기가 하려는 그 행동에다가 붙이고 뒤에는 그렇게 할지언정 이건 안 할 거다라는 식으로 뒤에다가 也不要也不愿意 이렇게 뒤에다가 또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가장 좋기는 위치하고 不如가 가장 더 이것보다 더 자연스럽습니다. 与其在意别人的看法不如专注自己的成长 다른 사람의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네. 요게 닝크보다는 더 좋아요. 자, 하나 더 볼게요. 남이 너를 어떻게 대하든 그건 그들의 문제고 넌 어떻게 대응할지에만 집중하면 돼. 남이 너를 어떻게 대하다.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대하다. 이거는 别人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 그게 이제 주어로 이제 앞문장에서 나왔죠. 别人怎么 어떻게 대하다 너를 别人怎么对你 그것은 그들의 일이다. 别人怎么对你是 그들의 일 他们的事 그 다음에 뒤에는 네가 어떻게 대응할지에만 집중하면 돼. 别人怎么对你那是他们的事儿 좋아요. 이렇게 돼도 좋아요. 别人怎么对你那是他们的事儿 너는 어떻게 대응할지에만 집중하면 돼. 네가 어떻게 대응할지 你怎么 대응하다 回应专注你怎么对他们就算了 어색해요. 만약에 이거 직역을 하면은 너는 어떻게 대응할지에만 집중하면 된다. 你只需要 너는 오직 이것만 필요하다. 你只需要怎么回应
别人不是지메님别人怎么对待你那是他们的问题你只要关注怎么应付 이러면 괜찮아요. 应对 应对도 괜찮아요. 你只需要怎么回应你只需要专注怎么回应就行了. 그러면 된다 입니다. 넌 그냥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 자, 제가 쓴 문장은 이겁니다. 别人怎么对你是他们的事儿你怎么回应才是你的事儿 약간 원문과는 조금 직역이 조금 다른데 제 문장을 직역을 하면은 요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너를 대하는지는 그건 그들의 일이고 네가 어떻게 대응할지만이 너의 일이다. 즉 너에게는 이것만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약간 좀 직역을 하면 좀 다르죠. 你怎么回应才是 그것이야말로 비로소 네가 할 일이다. 你怎么回应才是你的事儿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别人怎么对你是他们的事儿你只需要 너는 그것에만 집중하면 돼 하면은 你只需要专注怎么回应就行了 回应뒤에 목적어 타만 넣어도 될까요? 아니면 넣으면 어색해서 안 넣는 건지. 문법적으로 맞긴 맞지만 중국어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안 쓰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이건 조금 더 제가 찾아볼게요. 어쨌든 你怎么回应他们才是你的事儿. 문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맞는데 回应 뒤에 목적어를 넣어서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일단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이거예요. 네. 자, 그래서 别人怎么对你是他们的事儿你怎么回应才是你的事儿 하든지 别人怎么对你是他们的事儿你只需要专注怎么回应就行了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힐링 중국어 이런 문장 가져왔습니다. 只有足够努力才会足够幸运想要得到这世上最好的东西得先让世界看到最好的你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충분히 노력을 只有足够努力 충분히 노력을 해야만 비로소 충분한 운이 따라온다. 才会足够幸运想要得到这世上最好的东西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면 得先让世界看到最好的你 먼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너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문장이더라고요. 네, 只有足够努力才会足够幸运想要得到这世上最好的东西得先让世界看到最好的你 네, 이것도 좀 괜찮은 문장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